산림치유와 해양치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발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이거는 생략을 하고, 저도 원래 이제 공돌이였습니다. 공돌이에서 LG전자에서 그 스마트폰,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그걸 만들었던 사람인데 완전히 180도 돌아서 이제 산림치유, 뭐 해양치유 이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치유 산업이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산업이라는 건 산업, 자 치유와 산업 이 두 단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치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치유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치유라는 영역은 원래 그 의료적인 영역입니다. 의료적인 영역. 그래서 이제 테라피라는 거, 혹은 힐링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자체도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테라피는 완벽하게 의료적인 트리트먼트에 해당하고, 이제 힐링하면은 그래도 좀 심리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접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의료 쪽에서는 힐링,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단어도 어쨌든 의료적인 행위에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데, 그럼 결국 근데 이제 치유가 산업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치유라고 하는 영역,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니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영역,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의료인이 아니면서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영역이 있을까? 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유라는 정의가 내려집니다. 사실은 이 치유라는 정의가 뭐 꼭 그 어디에 내려진 건 아니에요. 내려진 건 아닌데, 제가 산림치유와 해양치유를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치유가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 산림치유입니다. 산림치유에서 법제화될 때는 결국은 의료를 포함하고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치유는 아직도 의료, 보건, 간호, 산림 이 학과만 졸업을 해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료적 협력 관계에서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치유는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치유는 처음과 끝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이 뭐냐? 치유는 철저하게 대상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상자를 선택. 이를테면 뭐 모든 사람한테 다 좋아. 이거는 이제 사이비라는 거죠. 뭐 있잖아요. 나는 누구든지 다 고쳐. 암 다 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돌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치유와 돌팔이는 명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어쨌든 대상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택했다는 이 얘기는 이 대상자에 맞는 무언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대상자에 맞는 거를 대상자에 맞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다릅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치유는 항상 검증을 해줍니다. 검증을.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거를 이제 해줍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의료적인 검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 검증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 검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주 단순한 검증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기분이 되게 좋아졌다. 이것도 사실 검증이에요. 그래서 검증을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치유 영역에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치유라는 행위 자체는 어쨌든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고, 그 다음 이제 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산업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산업은 결국 먹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아라. 자원봉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숲해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거의 뭐 자원봉사처럼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는 자, 법적으로 국가 자격증을 주고, 이제 너희가 정말 그 사람들한테 건강을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 너는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라 라는 게 이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돈을 받아야 되나? 아주 정당한 겁니다. 아주 정당한 거고, 내가 대신에 뭐예요? 돈을 받는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면서 저 사람한테 분명한 뭔가
이익을 주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받겠다라는 거. 이건 아주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 산업이 된 거고 치유 산업이 이 산업화가 됐다는 것은 결국 법이 정해진 겁니다. 법하에서 되는 거지 법이 없으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 산업이 이제 제일 처음에 산림에서 치유 산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이제 산림은 한 20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치유 농업하고 해양 치유는 2022년에 두 개가 이제 같이 법이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산림 치유는 6대 요법을 얘기를 하고 이제 치유 농업은 주로 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제 원해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원해 치료는 정말 그 전부터 있었어요. 있었지만 이게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이 뭐 산업화가 가는 길이 없었죠. 근데 이제 치유 농업이 오면서 원해 치료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키고 나서 치유 농업에서 사실 제일로 밀고 나오는 거는 사실 저 동물 매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반려동물과 함께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영역을 넓혀보자라는 게 이제 치유 농업이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한 게 이제 농촌 문화 체험. 뭐 사실은 농촌이나 산촌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이를테면 뭐 무슨 시골에 가서 이게 그 가마솥 밥을 해 먹는달지 이러면은 정말 신기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 경험 자체가 굉장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치유 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법제화된 산림 치유, 해양 치유, 치유 농업이 있지만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사실 또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도 보면은 이제 생태 해설사나 환경 교육사 이 부분이 이제 또 법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치유하고 연계를 시키면 또 굉장히 좋은 뭐 산업이라 그러면 역시 뭐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환경 교육이라는 게 결국 2022년부터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법제화 됐습니다. 의무 교육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교육을 시키는 이런 영역은 사실 산림하고 해양이 가장 좋습니다. 산림에서 환경 교육 시키는 거 이런 것이 가장 좋죠. 그리고 이런 것의 베이스는 결국 관광과 사회복지라는 거예요. 관광과 사회복지. 그래서 이 전체가 아우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치유 산업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휴양 치유 영역을 보자면은 자, 크게 이제 의료 영역이에요. 의료 영역이고, 이제 산림치유와 치유 농업을 이제 영역을 이렇게 나눠 놨는데, 사실 이제 해양 치유적인 부분이 의료 영역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흡기나 근골격계,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장, 이런 쪽이 사실은 해양 치유에서 이제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료적 검증도 상당히 많이 됐고, 대신에 이제 산림 치유하고 치유 농업은 사실 정신 건강이나 이제 면역력 증진 이쪽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역들이 어쨌든 의료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거기에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종류인데 여기도 이제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이 관련 법규입니다. 관련 법규. 자, 산림치유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딱 이름을 들어보면 뭡니까? 이게 치유란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문화와 휴양이에요. 문화와 휴양. 사실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은 산림치유의 법은 아닙니다. 산림치유의 법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숲해설이 담겨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숲해설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산림치유의 어머니다라고 해요. 숲해설에서 산림치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산림치유가 점점 발달을 하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되면서 이제 고급이라는 그 단계에 이제 치유라는 말이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그 2012년도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하면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는 그냥 산림치유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이제 숲해설과 유아숲 숲길 체험 지도사는 이제 산림 교육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죠. 어쨌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해양치유를 자세히 보면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해양치유의 가장 기준은 저기 보시다시피 뭐냐면 관리가 먼저입니다. 관리가. 그러니까는 지금 해양치유 관리단은 해양환경공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을 관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활용적인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농업을 보면 치유농업 연구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연구 개발 쪽에 중점을 되게 많이 둡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색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림치유는 일단은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면역력 증진이나 이런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전국의 산림치유원 외에 한 60개 정도의 치유의 숲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연휴양림에서도 치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자, 대신에 이제 해양치유는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해양치유가 베이스가 제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치유는 그래도 그 전에 숲해설도 있고 뭔가 활용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게 있었는데 해양치유는 전혀 없었죠. 해양치유는 그냥 해양이라는 말은 결국 해안업은 고기를 잡거나 배를 만들거나 운송을 하거나 뭐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해양치유는 자 이제 건강을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전국에 4군데를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완도, 그 다음에 태안, 울진, 고성 이렇게 이제 4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도만 이제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군데는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짓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저쪽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치유농업은 이제 자 연구라 그랬죠. 그래서 치유농업은 그 이제 자 산림치유나 해양치유는 대규모 시설을 국가에서 세워줍니다. 세워주는데 치유농업은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치유농업의 가장 중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농장이나 농원 이런 거를 좀 활성화 시켜보자 라는 이런 입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화된 이 작은 농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를 시키자라는 부분이 가장 많죠. 그래서 치유농업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농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산림치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산림치유라는 거는 산림 환경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인체에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쾌적함. 산림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쾌적함입니다. 쾌적함을 느꼈을 때 면역력이 향상되고 이제 건강이 증진된다라는 이제 이런 아주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산림치유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잡는 방법이 이제 산림에서 가장 좋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산에만 놔도 스트레스 풀릴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은 뭐 거의 50%는 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사람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인간 자체가 한 200만 년 전부터 한 2000년 전까지 어디서 살았어요? 다 숲에서 살았습니다. 숲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항상 뭔가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캐논이 얘기하길 fight and flight라고 했습니다. 싸우거나 도망가는 이런 거를 맞게 된다. 이런 것이 스트레스다. 근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싸울 수 있나요? 못 싸우죠. 도망갈 수 있나요? 쪽팔려서 못 도망가죠. 이러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쌓이게 되는 거를 풀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 숲이다라는 거죠. 숲에서 일반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해서 쌓여 있는 호르몬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이 좋은 환경에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이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이제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법을 첨가를 하면 이제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산림치유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한 50개소 운영되고 있고 지금 또 만들고 있는 게 한 60개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자체가 하나씩 만들고 있죠. 이거는 결국은 그만큼 아직도 이제 그 대상자들이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도 산을 많이 찾고 치유원이 있다 그러면은 가서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효과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울증, 뭐 회복, 뭐 이런 거 다 코티졸이 없어진다, 뭐 알파파 증가한다, NK 세포 뭐 활성화되고 좋아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특히 이제 일본에서 많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림치유는 사실 다른 치유하고 다른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산림복지진흥에 나온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복지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제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복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복지법이 생기면 복지 자금이 생깁니다. 복지 자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사회복지 엄청나게 큰 자금이 있죠. 사회복지 바우처들. 주로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다 로또에서 나옵니다. 로또하고 경마장은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그래서 로또와 경마장의 그 돈을 산림치유에서도 가져옵니다.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산림에는 바우처가 있습니다. 산림치유 바우처. 그래서 이제 그 바우처, 요건 먼저 설명할게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란 건 뭐냐면 결국은 산림복지 전문업이란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업종을 만드는 겁니다. 업종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산이 없어도 돼. 너는 그냥 그 시내에서 회사를 만들어. 라는 게 산림복지 전문업입니다. 어디서 할까요? 자,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라고 다 등록을 해놓을게. 자연휴양림, 치유해수업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기 가서 해. 누구를 데리고 할까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이쪽에 가서 해. 그러면 이제 1년에 10만 원짜리 바우처가 사회 기초수급이나 장애인들한테 만들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5 정도 돼 있고 이게 이제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먹고 살 거를 일단은 조금은 이제 산림치유 쪽은 그래도 조금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산림치유는 이제 10년 먼저 나갔기 때문에 법이 있고 치유에 관한 법이 있고 거기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산림복지법까지 완료가 됐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결국 산림치유 지도자라는 것을 이제 지도사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그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까지도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법에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자가 아니면 부여된 자가 아니면 산림치유 지도사 명칭이나 이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또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법제화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활동 범위도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숲길 등 뭐 해놓고 이게 이제 차츰차츰 넓어져 갑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도시숲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영역들을 상당히 넓혀가고 있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의료보건 간호살림만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건 간호살림만 나와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살림에 관한 이제 그 과목들 한 30개 있습니다. 의료에 관한 과목들 30개. 그래서 30개 중에서 전공을 3개 이상만 하면 그러면 당신도 해당 학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원광 이 디지털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과목을 3가지를 이수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학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치유 쪽에서 보면 이제 산림치유가 제일 문턱이 높습니다. 의료보건 간호살림에서 학사를 나와야 된다는 이런 이제 문턱. 1급은 그것에 석사를 나와야 된다는 문턱이 있긴 하지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이 의료와의 접목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돼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지금 치유 영역에서는 이제 산림치유가 가장 넓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완도 해양치유가 지금 활성화돼서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 센터장도 결국은 산림치유를 했던 사람을 데려다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가장 치유의 그 선봉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림치유의 방향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산림 교육 전문가도 있고 그 다음에 치유에 관한 여러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윈윈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전망을 보면 이제 공적으로 이제 그래도 산림치유가 제일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전국의 그 치유의 숲 그거를 이제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그래서 아까 산림복지 전문업이라는 회사들이 자 나는 이 지자체에다가 이제 그 위탁에 대한 임대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림복 바우처 산업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실 치매안심센터 산림 프로그램 이거가 지금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또 저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는 이제 무조건 이건 산림치유다라고 해서 이제 절과 이제 관계되시는 분들은 이쪽을 또 해보면은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양치유입니다. 해양치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뭐 수산, 조선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걸 좀 치유적으로 접목을 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정책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치유와 그 다음에 이제 복지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복지법이 안 만들어졌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산림치유도 12년도에 법이 만들고 나서 16년도에 복지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복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 근거는 결국 해양치유, 뭐 해양자원, 해양치유 시설, 지구,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해수 자원을 활용해서 이 8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해양치유는 사실 8개 유형이 아직 좀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화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자원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지금 태안, 울진, 고성, 완도. 지금 완도가 완공이 돼서 2023년 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꼭 한번 가셔보시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태안, 울진, 고성 그대로 이제 태안이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울진과 고성도 어쨌든 내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는 사실 시설들로 보면 이제 산림치유하고 약간 다른 부분은 해양치유는 이 개별 케어를 조금 합니다. 개별 케어를. 그래서 이제 웻존과 드라이존, 이제 건식과 습식 부분으로 이제 나누죠. 그래서 이제 웻존은 주로 이제 뭐 스파에 관련된 부분이고 드라이존은 이제 뭐 재활이나 뭐 건강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해양치유 쪽은 이제 뭐 프랑스식, 그 다음에 독일 치료식, 일본 건강증진식, 뭐 레저타운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제 앞에서 그 학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독일식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식은 근데 결국은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접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의료적인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처방을 내리고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 그래서 당신은 뭐 산을 좀 다니세요. 뭐 이 코스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이제 독일에서 이제 유명한 게 사실은 피트라는 겁니다. 피트. 이제 우리는 그 머드를 잘 알고 있지만 이제 피트는 사실은 이제 석탄류예요. 석탄류.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온열 효과도 좋고 해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피트 욕을 좀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해양 치유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이 단지가 독일은 이렇게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쪽하고 산림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그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결국 아까 이제 쿠르트 했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의료적인 그 처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0 이상의 쿠르트가 있고 이게 뭐 45조 원, 그 다음에 고용 인력 뭐 45만 명, 엄청난 규모죠. 이게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산업화입니다. 산업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완전히 산업화가 됐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달라소 테라피라고 또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라소란 말이 결국은 이제 소금, 뭐 염분 이런 식인데 여기는 이제 스파를 좀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재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조트하고 같이. 그래서 결국은 호텔이 있고 병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달라소 테라피라는 거를 해서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걸 규정을 하고 뭐 ISO도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사실 조금 더 그 과학적인 접근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마지막에 완도 해양 지구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프리미엄 프로그램 저거는 이제 1층과 2층을 다 활용을 하는 건데 12만 5천 원이에요. 12만 5천 원인데 근데 이제 저게 상당히 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선천은 아닙니다만은 요게 이제 한 11월, 12월 달 되면 거의 50%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가면은 사실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저거는 이제 1층은 저 기본 프로그램 36,000원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가서 자기가 즐기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서 막 뽀글뽀글 나오고 막 이런 건데 이제 이 프리미엄 프로그램은 이제 치유를 받는 겁니다. 개별 치유를 받는 거예요. 개별 치유를 받는 거여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자 1층은 이렇게 아쿠아 트레이닝, 뭐 버블, 드림베스 이렇게 하는데 2층은 이제 이렇게 개별 치료를 받습니다. 보면은 뭐 그 지금 테라피들을 다 개별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거를 3개에서 4개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가봤어요. 저는 이제 뭐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다들 그 서울에 이제 친척이 있어야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외숙모집, 뭐 고모집, 이모집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학기씩 뭐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래서 이제 외숙모, 고모, 이모들을 이제 전부 모시고 한 번씩 다 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누나, 매형 데리고 다 갔어요. 나이 드신 분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일단 개별 페어를 받으니까 자기가 대접받는 느낌이다 라는 거고, 이 완도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완도에 제일 유명한 데가 명사심리입니다. 명사심리. 그 명자가 무슨 명자인지 아시나요? 그게 울 명자예요. 모래를 밟으면 우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해서 이게 명사심리거든요. 이 명사심리 가운데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뷰도 바다가 쫙 바라보면서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층을 40명만 합니다. 오전 오후 하는데 오전 오후 40명만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나 혼자 즐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치유 산업화를 위해서는 이 개별화되는 이런 거 이제 산림치유에도 사실 접목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개별화하면은 산업화되고 고급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